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 내용을 보니까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2, 제3의 대테러가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우리 윤희근 총장께서는 경찰 보고를 대테러 센터한테 올렸는데 네네. 거기서 취합해서 거기서 나간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은 경찰에서 보고한 걸 그대로 해서 밑에 대테러 센터만 넣어가지고 나간 거예요? 대테러 종합 상황실 아니, 그거만 그러니까 그 이름만 넣어갖고 나간 그 거예요? 이름만 나간 것보다는 그럼 우리 경찰 보고를 그대로 내보냈다 네 이거예요? 그대로 1보 2보는 그대로 윤희근 총장님 얘기는 그때 경찰에서 올린 자료를 대테러 센터에서 취합해서 거기서 다시 가공해서 나갔다 이렇게 그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희근 총장님? 예, 제가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예, 예. 다만 이제 그 뒤에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 지금 우리 센터장 말씀하시는 대로 예. 소방으로부터는 별도 보고 라인이 아마 없나 봐요.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경찰에서 보낸 그 문자 보고를 말씀하신 대로 제일 밑에 이제 발신처만 대테러 센터로 이렇게 바꿔서 보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부갑의 존경하는 이성만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의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규용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네. 대테러 센터에서는 결국은 소방에 대해서는 어떤 보고를 받지 못했고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으로서 보고 받았다. 네. 경찰청 어느 부서를 말하는 거죠? 경찰청 상황실입니다. 상황실. 네네네. 그다음에 청장님. 네. 청장님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소방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대테러 센터에서 그렇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네네. 답변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컨대는 대테러 아니, 센터는 그렇게 답변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경찰로부터도 보고를 받지만 다른 루트에서도 보고를 받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근데 지금 말씀드렸죠. 이 사실 우리 김혁수 증인님께서 결국은 소방 쪽에서 받지 않고 경찰청에서만 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고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까? 제가 지난번 답변 드린 이후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네. 아까 미리 알고 오신 거네요. 이 자리는 알고 왔죠. 예, 알고 네. 오셨네요. 그러면 경찰청에서 보고한 보고 자료와 소방에서 보고한 자료가 그 출처가 소방은 분명히 현장에서 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찰도 어디서 현장에서 온 겁니까? 저희도 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죠. 아니 두 개가 틀리면 청장님 입장에서 두 개 틀린 거를 갖다가 확인하고 왜 틀렸는지, 왜 국민적 의혹이 있었는지,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차이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 따져보셨어요?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소방본부하고 경찰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테러 센터에서 보고한 것이 소방 일부하고 차이가 있다. 즉 소방에서는 열상 1.5cm라고 하는데 대테러 센터에서는 거기다 1cm라고 하고 경상이라고 붙여서 그 정도를 낮췄다라고 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경찰로 넘어왔다는 것이고 청장님께서는 경찰로 넘어온 것과 소방이 넘어온 것이 다르다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알았으면은 이거 왜 차이 나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확인 안 하니까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경찰이 열심히는 하는지는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믿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그것을 동의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이거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60%에 달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그 꼴에서 이 조사를 했는데 이 사건의 그 파장을 축소하려고 한다, 경찰이.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62%라고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 공범이나 배후 세력 없이 단독 범행했다는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54.8%가 단독 범행 아닌 것 같다. 지금 이 문제도 지금 문제가 있죠. 자, 두 번째는 그럼 우리 우철문 우리 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예. 아니 부산 경찰청은 시민이 제보를 해줘야 그 다음에 수사를 합니까? 아니면 먼저 수사를 해서 밝혀내는 것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제보가 있을 때도 수사를 하고 저희들이 인지해서 수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단 한 건도 당사자 지금 김모 씨라고 하는 그 가해자 그분의 신원을 확인하고 숨긴 거 외에 관련된 공범이나 방조범이나 그런 거저 스스로 조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의원님 생각하십니까? 아니 현장으로 가서 차 타고 다각- 처음에 발표를 그렇게 다각도로 했잖아요. 수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발표를 했잖아요. 단독 네. 범행이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까지 처음에 수사 결과가 단독 범행으로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했죠. 그 다음에 결국은 70대 노인이 그 부산까지 데려다 줬다는 거를 확인을 했죠. 제보가 왔죠. 그 다음에 택시 기사가 그 범인으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받은 것을 보고 자기가 그 전망대까지 데려다 줬다라는 진술이 나중에 나왔죠. 의원님 문자 메시지가 아니고요. 그 주소지를 검색한 티맵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팀의 네. 결과든 어떻든 그런 것이 다 시민들 제보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경찰이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면 축소하려고 하는데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고 생각하겠어요? 저희 수사본부 직원들이 열흘간 퇴근도 못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사에 임했습니다. 퇴근 못하는 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밤에 잠을 못 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라를 걱정하는 것도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을 수사를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결과를 내놔야지. 결과를 내놓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이에요. 이게 보면은 이 신상 공개에 관한 규정이 있죠. 예? 그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신상 공개에 관한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돼 있죠. 그리고 공개를 하려면 4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이거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 내용을 보니까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사건. 첫 번째가. 두 번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세 번째,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경우. 네 번째,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이 4가지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판단의 주체는 경찰이 아니고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 사항입니다. 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그 결정어가 객관성이 없으면 그 객관성에 대해서 따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안 따져주니까 이 국민들이 따지는 거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그 우총장님 있잖아요. 네. 그 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경찰 고위 간부도 신상 공개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당혹스러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고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도 어떻게 신상 공개를 안 하냐. 우리가 그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건 카트칼로 이렇게 된 것도 다 신상 공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칼을 갈아가지고 죽이려고 찌른 거잖아요. 자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신상 공개를 안 하냐.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신상공개 관련 법률이 생기기 4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정부하고는 그거는 이제 시점적으로 맞지가 않은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이제 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제 결정 내린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는 거는 저희들은 뭐 그 전에 알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나온 취지는 통상 이게 기존에 신상 공개를 했던 사건들에 비해서 어떤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냐 이런 내부적으로 위원들 간에 그 의견이 모아졌다고 제가 얘기를 근데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지만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유력 정치 지도자가 백주 대낮에 무기를 갈아서 만든 계획적 범죄로 목이라는 데는 급소잖아요. 여길 찔렸는데 이게 위중한 상황이 아닙니까? 이게 국민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판단 내린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꾸리는 그 주체가 어디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라는 핑계를 대지 말고요. 청장께서는 이게 제2, 제3의 대테러가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은폐하고 축소했는데 그거를 우리는 지적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심의위원회 얘기할 게 아니고 그 네 가지 항목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이걸 신상공개 안 했잖아요. 리포트 주미대사도 그 당시에 바로 그 자리에서 신상공개했어요. 그때도. 이걸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거는 은폐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우리 우 총장께서는 그런 걸 인지하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